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47% 하락을 하면서 2,969.2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0.01% 소폭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1,00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수급 상황은 개인과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개인이 3,262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은 1,166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만이 오늘 좀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물량, 기관은 500억 원 물량가량 조금 들어왔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에 가담한 가운데 1,666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왕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뭐 잘 지낼 게 있을까요? 네. 뭐 딱히 지금 뭐 우리 국내 시장 뭐 그렇게 방향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 또한 뭐 굉장히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랄까. 네, 그래서 좀 지루한 뭐 그런 이제 뭐 흐름 속에서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좀 침착하게, 네, 좀 다소 이런 주가의 어떤 이제 변동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클지 몰라도 그런 곳에서 뭐 이제 굉장히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좀 차분하게, 네,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기다렸어요. 2주 만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네. 못 뵙고 우연치 않게 또 격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톡방에 있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오요? 네. 오늘의 각오 한마디요. 뭐 일단 뭐 저번 주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뭐랄까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점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 굉장히, 네,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시간 동안. 네, 네. 여러분들의 또 혹시 고민되는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상담도 굉장히 또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대명 전문가님의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3374번, 3474를 꼭 눌러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참여 방법으로 들어온 톡방이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대박나자님께서 본방 사수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본방 사수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딱 적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드래곤님 나가셨네요. 어디 가셨을까요, 드래곤님? 네, 들어오시고요. 많은 분들 또 종목 상담에 대한 고민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주식은 너무 어려워님께서 시작했다요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많은 분들 또 인증샷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면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부까지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주시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입니다. 오늘장을 보고 전문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급 순환 시대,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자. 아까 앞서 인사를 할 때도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오늘장 한 줄 평도 기다리자가 들어가 있네요, 전문가님. 네.
네, 어떤 이유죠?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기다림에 미학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속 뭐 수익이 날 때도 기다려야 되고, 그죠? 또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 또 기다림이 필요하고, 지금 뭐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좀 조조한 상황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이제 이전에 비하면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유로 따진다라면 뭐 이제 시장에 그런 이제 남아있는 또는 이제 불확실성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자금 또한 또 이제 많이 또 다른 쪽으로 뭐 코인 시장이나 또는 지금 요즘 가장 핫한 펀드 쪽으로 또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곳에 집중이 되었었던 이 지난 어떤 이제 2020년대 때와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2021년도 뭐 1월 달부터 뭐 지금까지 본다면 거의 한 1년여 정도 굉장히 그런 지수의 어떤 굉장히 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이제 뭐 이제는 괜찮을 거야. 뭐 이제 한 1년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서 이제 생각을 했었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또한 굉장히 실망감이 크겠죠. 기다리기 굉장히 지루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시 주가가 또 이제 이슈가 많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또 펀드 쪽이나 또 다른 뭐 이제 코인 쪽으로 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승 기류에 있는 그런 펀드 쪽이나 코인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이제 자금이 또 이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의 방향성 또한 지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뭐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따라가주지 않을까, 조금은 따라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었지만, 그러한 기대감 또한 많이 좀 이제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결국엔 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어떤 이제 불확실성을 다 떠나서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지수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제 기다리시면은 다시 항상 그렇지만 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2020년도 때 굉장히 좀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긴 박스권을 이뤘었지만 다른 뭐 코인 시장이나 그죠? 다른 펀드 쪽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젠가 꼭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또 자금이 빠지게 되면 다시 우리 주식시장 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면서 수급적으로 또 굉장히 좀 원활한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좀 방향성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 한 줄 평 좀 들어올 때까지, 민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로 한 줄 평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특징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이 머크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소식에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개별 장세의 이 특징주 속에서 개별 이슈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HK 이노엔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장중에는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치료제 자체에 대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출발이 좋았어요. 출발이 좋았지만 결국에는 그 동안에 어떤 이런 박스권 흐름이죠. 굉장히 뭐 기대치를 많이 했었던 어떤 그런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정작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이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이런 가격대를 좀 와줄 때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대치가 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점부터 오히려 좀 관심권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히려 좀 다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죠?
많은 분들이 뭐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지만 정작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초반에 이제 갓 시작을 했었던 시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을 굉장히 좀 끌고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이쪽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네,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다시 한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최근에 정말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 뒤에 확진자가 2,000명대가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네. 네,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제재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이제 경제와 같이 맞물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원성과 원망이 오고 가는 시점에서 네.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분들, 네,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팬데믹이다.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진자 수가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신뢰성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또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그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제 쪽으로 다시 또 제약 그렇죠. 바이오의 네, 시대가 치료제 온다. 쪽으로 네,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네. 치료제 중에서도 어떤 치료제를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관련주는 네. 이제 뭐 이런 이제 HK 이노엔이나 이노엔. 뭐 다른 우리 국내 뭐 이제 경부용 그쵸, 치료제나 경부용 네. 치료제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만 하더라도요. 7,000명 확진자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또 내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또 시대가 또 다시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방입니다. 동방과 대창솔루션 두 종목인데요. 이 요소수 품귀 사태 지속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였습니다. 요소수랑 또 직격탄으로 맞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 유통으로 해서 또 동방이 최근에 좀 잘 갔습니다. 10%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대창솔루션은 오늘 종가가 570원 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소수 품귀 사태 지속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요소수 관련주들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모습이었는데 동방과 대창솔루션이 잘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관련주들 지금 키 맞추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른 뭐 이제 기존 원래 이제 대장주로 이제 자리를 매김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 케미칼이었었죠. 네. KG 케미칼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움직였었던 종목이 또 비료주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비료주였었고 지금은 또 이제 물류-운송 관련해서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얼마나 과연 이제 길게 끌고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에 따라서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단기적인 좀 이슈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요소수 관련주 단기적인 이슈로서 또 봐야 되고 또 순환매적인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하나씩 또 그러면 만약에 요소수 관련주로 해서 지금은 또 이 물류 쪽이 상승세였는데 어제랑 오늘 요소수 관련주들 직격탄으로 맞은 게 이제 KG케미칼이랑 또 롯데정밀화학이 오늘도 많이 빠지고 어제도 네. 좀 빠졌거든요. 이때 네. 좀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시기도 할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테마라는 게 뭐랄까요? 주가의 어떤 이런 이제 거래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 기술적으로 완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테마들이라는 게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게 바로 테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사실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의 이제 쌍분 가격대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렇네요.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밀려가는 시점인데 네. 거래량 또한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이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 물량들을 거기에 따른 이제 테마로 인해서 그죠? 계속해서 좀 물량들을 좀 마찬가지 이 정도의 네. 매도 물량이 커졌다라는 거는 또 누군가는 또 그걸 또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누군가는 그걸 샀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네, 기술적 반등으로도 네, 충분히 네, 또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문가님 오늘 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네. 정부가 요소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스트 포크를 또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빨리 참여하는 공동 테스트 포크를 구성을 했는데, 네,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비상점검 체계를 즉시 운영하게 되면 요소수 관련주 테마가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여기에 걱정도 따른 이제 되네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또 하락을 하는 건데, 네. 네, 정작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즉시 운영을 하겠다, 뭐 그런 구성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정작 네, 뭐라 그래야죠? 그런 부분이죠. 네, 수요적인 부분, 공급적인 부분, 당장 네. 갖춰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네, 다시 한번 네, 오를 수 있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기술적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그래도 네. 한 번은 단기적인 대응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네요. 하이브와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 계약 체결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했던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었네요. 1.7% 하락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97,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10만 800원, 장중에 1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는 이 사업 계약 체결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7.5% 상승을 했습니다. 38만 3,500원까지 올랐네요. 하이브 주가가 정말 끝모르고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관련주들 뭐 하이브 저희가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지 하이브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네. 굉장히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네, 둘 다 요즘 인기가 일단은 많은 종목들인데. 뭐 지금 굉장히 좀 네. 인기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 뭐 사실 이 해당 종목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재료가 노출이 된 상황이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위드 네. 코로나 관련해서 네. 재료가 노출이 된 상황이었고 콘서트를 이제 개최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치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재료가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아직 나타난 게 없잖아요. 현실성이 없고 아직 이제 나타난 게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정작 이제 만약 콘서트가 열렸을 때 그런 콘서트가 열리고 나서의 뭐 다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리스크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찌됐든 뭐 이제 이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관련해서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죠? 네, 두나무랑도 그렇죠. 두나무랑도 이제 협력을 해서 체결하고요. 지금 이제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매출로 또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또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네,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격 자체가 굉장히 좀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연속적인 어떤 그런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어떤 뭐 연속성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면은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또 쉬어가는 네, 저 그런 흐름도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강하게 축소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다시 뭐 이제 뭐 진입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소 시점에서 좀 다시 눌리는 시점, 그죠? 그런 이제 눌려가는 어떤 좀 잠시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면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관련 종목 또 하이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음압병실 관련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도입 후에 이 코로나19 확산세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는 모양새였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도입이 됐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음압병실, 음압구급차, 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또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GH 신소재는 오늘 4% 상승을 했고요. 오텍이 오늘 2% 상승을 한 가운데 장 막판에 지수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또 전환한 종목들도 많네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종목이 사실 올랐던 종목이 이와 관련돼서 올렸던 종목이 GH 신소재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관련주의 이제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본다라면요, 좀 뭐랄까요, 장중에 순간 급등 후 다시 한번 주가가 길게 윗꼬리가 달린 이제 굉장히 좀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래됐던 이 거래량 자체는 700만 주, 그러니까 73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가 거의 7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만큼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크게 등락폭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겠죠. 자, 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이제 주가의 방향성, 여기에 대한 어떤 재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쯤 되어봐야, 다음 주쯤 되어봐야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추가적인 또는 뭐 이 시점에서 이제 단발성 이슈였다라는 네. 부분들이 조금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점쳐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런 시점에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이 GH 신조세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동반을 하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제 밀어낸다는 거는 이날 이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또 매집했다가 단발성 이슈로 다시 이제 물량을 또 이제 바로 빼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주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흐름들을 조금 이제 향방을 보면서 가격대는 한 5,000원대 구간대를 만약에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압병실 관련주, 특히나 또 GH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메타버스 엔터사인 하이퍼리얼이 300만을 투자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서 오늘 강세 행진 보였는데요. 6.7% 상승을 했네요. 펄어비스는 11만 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의 고가는 11만 1,7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장 종가는 11만 200원에 마무리가 된 펄어비스. 전문가님, 이 메타버스 엔터사에 투자를 또 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버스와 또 게임주 두 가지의 호재가 겹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정말 펄어비스 배가 아픈 종목입니다. 일단은 좀 배가 아픈 종목이고. 보고 계셨습니까? 보고 있었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 회사를 믿고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 이 펄어비스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대주주. 이분의 굉장히 대표죠. 네. 이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좀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요? 정경인 대표님. 그렇죠. 네. 유일하게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이 펄어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서 굉장히 좀 이제 매수를 했었던 시점에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수익권이 왔을 때 저의 버릇이 그렇습니다. 수익은 줄 때 챙기자. 줄 때 챙기자. 그런 버릇이 있어서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기다리자의 미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게 수익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다려보자.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내 종목이 아닌 종목을 객관적으로 볼 땐 종목이 참 잘 보여요. 참 잘 보이는데 정작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이 좀 살짝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배가 아픈 종목이고 굉장히 좀 앞으로도 방향성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은 종목인데 저는 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해서는 뭐 여기에서 이제 주가에 좀 다소 이제 파동이 좀 이어가고 쉬어가는 이제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러운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최근 이제 게임주 뭐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뭐 오늘 같은 경우나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타버스와 지금 이제 게임주는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많죠. 네, 연관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게임주의 이제 향후 방향성은 제가 생각할 때 위메이드에 달려 있었다라고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장주라고 네, 그렇죠. 대장주였었죠. 생각이 드셨군요. 네. 위메이드에 굉장히 달려져 있었는데 위메이드가 최근에 빠졌죠. 하락세가 한 2거래일 연속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게 그동안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굉장히 좀 고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네. 다시 조정을 받는 건지, 네. 또는 이제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가는 다시 건지. 제자리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봐야 알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안의 게임주도 뭐 위메이드를 따라서 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따라서 관련해서 뭐 이제 YJ 게임즈나 뭐 그 여타 이제 다른 게임주들이 이제 테마주로 이제 같이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같이 올라가고 정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테마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주를 본다라면은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작 이제 정말 이제 기대가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좀 충분한 그런 이제 튼튼한 회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펄어비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대치에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지금 시점에서 뭐 게임주들이 다소 이제 좀 조정을 받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주가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이제 점치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점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수급이에요. 그죠? 여기 이런 시점에서 뭐 게임주의 흥미가 떨어지고 지금 시장이 게임주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락세로 좀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한다라면은 마찬가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업적인 부분, 기업만 보자면은 충분히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시장의 흐름들과 같이 이제 좀 따라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 오신다라면은 좀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기업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펄어비스에 대한 기업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나 이 기업 대표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게임주가 전문가님 말씀처럼 메타버스와 또 연결이 돼서 또 오름세가 있고 가는 만큼 게임주가 가기 때문에 안 갈 종목도 또 갔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NC소프트가 신작이 리니지 W가 나오면서 급하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 매출 4위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실패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4.8% 좀 상승을 보인 가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그러한 어떤 이제 기업적인 뭐 이제 게임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뭐 밥집에 갔는데 밥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식당은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네요. 말 그대로 이제 NC소프트 또한 마찬가지 그러한 어떤 사례가 지금 2번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굉장히 실망감이 연속적으로 또 출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락세도 좀 유난히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그 기대에 또다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런 이제 매도 물량으로 좀 이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앞으로 이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들 그저 주가에 대한 부분들 이 기업이 뭐 앞으로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끝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저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이 회사는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죠?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생겼네. 그죠? NC소프트 그동안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살 수는 없었던 종목인데 그렇네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보신다라면은 그죠? 뭐 게임 자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뭐 여기에서 당장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오른 모습은 어제 사실 60만 원 선이 깨지면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했던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 약간 너무 과도한 낙폭 때문에 조금 오른 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할 때 뭐 저는 만약에 NC소프트가 뭐 한 40만 원까지 내려온다, 내라고 40만 원, 30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야죠. 네, 정말 그죠? 네, 그때는 정말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펄어비스가 이 북미에 있는 회사죠. 하이퍼리어를 35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워낙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정말 잘 갔습니다. 어떤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이 상승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 덱스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죠? 요즘에는 또 네, 덱스터가 지금 잘 덱스터가 가서.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동안 뭐 이제 가장 좀 이제 저평가 받았었던 이제 M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그죠? 굉장히 좀 이제 상승세를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엔 테마다. 네, 결국엔 테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후발주들의 강세.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나왔다. 네, 지금은 나왔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또한 뭐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제 후발주들 또한 오를 만큼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뭐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한 몇몇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이노뎁이나 그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몇몇 종목이 있긴 한데 뭐랄까요?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자체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테마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테마주로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기대를 품고 가냐? 뭐 여기에서 이미 많이 이제 올랐다. 뭐 잠시 좀 쉬어갈 만할 때가 됐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좀 쉬어갈 때가 아닌가. 네. 더 이상 이제 뭐 테마가 뭐 크게 뭐 움직일 수 만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또 나올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고공행진하는 메타버스, 돈 몰리는 ETF라고 하는데 ETF에 지금 메타버스 ETF에 돈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ETF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까 전에도 주식이 펀드 쪽으로 너무, 그죠? 주식이 너무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펀드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종목들 뭐 이제 ETF 관련주도 뭐 이제 관심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올라가는 종목도 막 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뭐 가는 종목들도 막 가고 세미시스코 같은 종목이죠. 가는 종목들만 가고 또 이제 뭐 관련 게임주 중에서도 보면 이제 위메이드도 그랬었고, 그죠?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장의 흐름,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시류에 편승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이미 많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고 빨리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도 ETF 아직 높다고 하니까요. 이 뭐 24.45%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미래에셋 쪽 같은 경우에는 19%, 20%에서 24%까지 수익률을 지금 올리고 있으면 자금이 정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 말씀은 언젠간 또 고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또 주식으로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고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은 뭐 이제 만약에 저런 이제 펀드 메타버스 펀드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요,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거죠. 그죠? 언젠가는 고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막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뭐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그죠? 수급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어떤 이제 펀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좀 과도한 상승세를 나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당장 빠져나오시고 그죠? 차익 실현하시면서 네,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 고민 어떻게 해결하든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원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3374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는 무지렁이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닉네임이 참 재밌으시네요. 아추님께서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수익 줄 때 챙기고 나면 더 잘 가니 배 아파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대박나자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햇님이님께서 몸 좋아 얼굴 미남이야 우리 대명 대표님이라고 햇님이께서 남겨주셨는데 항상 톡방 분위기 이렇게 살펴보면서 톡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 번씩 꼭 한 번씩 이렇게 전문가님 외모 칭찬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의 전문가님이시고요. 오늘 유난히 좀 더 헬스케 보이시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살이 좀 빠졌을까요? 뭐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오늘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너무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제 좀 살짝 이제 야위인 것 같죠? 신경성으로 인해서. 좀 야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래요. 여러분들 최고의 다이어트는 그죠? 스트레스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멘트를 이렇게 또 잘 받아주시는 대명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또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부탁하는 무지렁이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김대명 짱이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뭘까요? 대원미디어네요. 매수가는 39,00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대원미디어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게요. 33,8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15% 하락을 한 가운데 장 초반 시초가는 34,850원, 장 중에 고점은 34,900원. 네, 33,8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원미디어가 훅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큰 이유는 없는 걸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네, 대원미디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하방 압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이제 방향성 자체가 좀 알 수는 없죠. 네, 사실. 네, 여기에서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하방 압력이 나왔다. 뭐 일단은 뭐 주가가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 자체가 15% 정도 되시면은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격대죠. 한 3만 원대 가격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이제 가격대적인 부분들 주가를 볼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 딱 뭐 이제 크게 보자면 딱 큰 뭐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딱 두 군데죠. 뭐 그죠? 상방으로는 그죠? 뭐 M자. 그다음에 하방으로는 네, W자죠. 그러니까 뭐 이런 W자를 만들어가는 주가의 지지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자리, 그죠? 이런 W자를 해주는.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이 3만 원대가 굉장히 좀 이제 튼튼한 어떤 이제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네, 만약에 이탈되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바로 좀 비중부터 좀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자리 만약에 3만 원대 좀 지켜주는 그런 그림 나와준다라면은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이런 이제 35,000원대 가격대에서 좀 다시 이제 네, 방향성이 자꾸 이제 뭐 우상향으로 좀 틀어주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네,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목표가 자체를 좀 높게 보지 말고 네, 5만 원이나 또는 이제 정고점의 가격대죠. 5만 5천 원대나 네, 그 가격대에서의 어떤 목표가를 잡고 바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대원 미디어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가는 3,934원,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삼화 네트워크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1.59% 하락을 했습니다. 3,410원에 마무리가 된 삼화 네트워크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3,934원, 비중은 5%라고 하네요. 네, 최근에 뭐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당분간 또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흐름, 많이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다른 이제 K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은 없습니다. 네, 주가 이제 상승을 해주던 이제 흐름 속에서 단지 추세를 좀 이제 이탈시키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이제 그런 조정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 매수를 이제 한번 해 보신다라면은 3,935원대니까 뭐 이제 현 시점에서 아직은 네, 조금은 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 자체도 5%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 한 3,000원대 오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큰 이탈 없는 그런 박스권 흐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삼화 네트워크스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슬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95,000원, 비중은 70%, 꽤나 많이 가고 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박슬바이오는 2% 하락을 하면서 64,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가 95,000원인데요. 네, 오늘 2% 빠졌네요. 장중에 고가는 66,1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95,000원, 비중이 70%요. 일단 비중 굉장히 크시네요. 네, 비중 네. 굉장히 크시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련이 아니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죠? 네, 바닥권에서 정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네. 1,700%대죠. 네, 1,700%대까지 올랐고 말이 1,700%대지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고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다시 이제 바닥권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매수를 하셨던 이 95,000원대의 비중이 70%이신 거는 이런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좀 박스권, 네, 이 시기 때만 해도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바닥을 다졌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 특별히 네, 이제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네,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추가적인 또 이제 하락도 조금 염려해 두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방향성이 완전히 좀 틀어주기 전까지는 네, 향후의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박슬바이오에 대한 의견,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온미디어입니다. 매수가는 17,500원, 비중은 50% 담고 계신데요. 가온미디어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1.27% 하락을 했습니다. 15,500원에 마무리가 된 가온미디어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17,500원이라고 하시네요. 비중이 50% 꽤나 크십니다. 네, 오늘따라 비중 왜 이렇게 크시죠? 네, 17,500원. 지금 가격대나 추세나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네. 살짝 이제 반등이 좀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눌렸었던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일단은 오늘 가격대에서 사신 건지 17,500원이시면 살짝 높기는 한데, 조금 이제 고점대에서, 네, 이러한 시점에서 사셨네요. 혹시나 이제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일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든, 그죠? 매수 타점을 잡든, 분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 저는, 이왕이면은, 그죠? 이왕이면은 스윙을 가시던,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던 이제 하실 때, 네, 이왕이면은, 어떤 명확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그죠? 그냥 단순히 이제 좀 추세만 좀 돌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 속에서는, 네, 다시 한번 이런 반등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죠?
이런 반등 그림이 나오고 나서 좀 눌릴 때, 눌릴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이러한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릴 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13,200원대까지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를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3,200원대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시게 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온 미디어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카카오뱅크입니다. 매수가는 74,500원, 비중은 14%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떨어지고 카카오페이가 올랐죠. 카카오뱅크는 4.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7,200원 종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장중에 59,000원까지 가기도 했던 카카오뱅크 매수가는 74,500원, 비중은 15%.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페이나 그죠?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좀 이제 초반에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초반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다시 한번 또 우상향을 해하면서 또 이제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는 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당장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 또 성장성, 이런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은 좀 기대를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시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보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한 5만 원대 구간대에서 자리를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은 에코플라스틱이네요. 매수가는 4,684원,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플라스틱,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종목 자체, 이슈 자체나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해당 종목의 일단 윗꼬리가 지금 9월 달에 보시면요, 윗꼬리가 굉장하죠, 그죠? 수급이 좀 많이 좀 이런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이제 기존에 매집을 했었던 이 물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심려스러운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조금 다소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한 3,250원대나 이제 3,000원대를 좀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러한 시점에서 좀 박스권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재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